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열 소장입니다. 오늘은 가업승계 특례증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매주 일요일 날, 오전 7시에 일요 법회라 그래갖고, 일요일에 법인 영업에 대해서 세미나 및 공부를 합니다. 작년부터 했고, 벌써 이제 2년 차인데, 이제 뭐, 강제성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좀 꾸준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는 독서를 하다가 너무 지겨운 것 같아서 지금은 일단은 이 2기에는 제가 이제 좀 약간의 강의 형태를 하고 있고 추후에는 조금 이제 좀 이거를 좀 다른 형태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제가 일요일 오전 7시에 조금 강의 형태 그리고 또 의견을 나누는 그런 과정을 우리 법인 영업자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좀 성장하는 그런 이제 한 주 한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오늘 다뤘던 주제가 이제 가업승계 특례 증여여서 이제 많이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개정된 세법도 있고, 포인트도 한번 좀 잡아볼까 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리뷰하는 느낌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이 수증자가, 그죠? 수증자가 이제 자녀고, 증여자가 이제 부모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증여세 특례 적용을 하면 이제 10억 원을 공제해주고 10억 원을 공제해주고 10%의 이제 세율을 적용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작년 거고요. 지금 60억 원에서 10%의 저율 과세 구간을 60억 원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 120억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20%의 세율이라고 우리가 주식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절반에 가까운 절세의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인데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됐다는 게 이제 또 부가적으로 24년에 이제 개정 세법에서 확인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업종 변경에 대한 사후 관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분류에서 이제 대분류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업종 변경을 완전하게 뭐 제조에서 도매로 전환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이 업종 변경에 대한 사후 관리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가업승계 특례를 가업승계에 대한 어떤 그 후계자에 대한 어떤 그 증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60억 원에서 120억까지 확대가 됐으니까 상당히 많은 기업한테는 좀 혜택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 되는 부분이 이제 두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을 때 상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증여자의 사망이. 그랬을 때 이 가업 주식 등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을 합니다. 특례 증여를 하고 가업 상속 공제까지 이어서 갈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 가업 주식 등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을 하고요.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을 할 때, 증여 당시의 시가로, 그러니까 지금이죠.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합산을 하게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주식의 가치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이 가업승계 특례 증여를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절세 효과가 생기는 그런 이제 혜택을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걸 포인트로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이따가 제가 계산한 산식을 이따가 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 저율구세 과세 구간은 60억 원에서 이제 120억 원으로 확대됐다는 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되고 10년 이상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특수관계자 포함 40% 이상의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이제 요건이 있는 거고 수증자는 신고 기한 내 가업에 종사해야 되고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이 가능해야 하며 자녀의 배우자가 이제 요건 충족이 가능하다. 요건 충족을 자녀의 배우자를 통해서 요건 충족을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가업 승계 주식은 이게 이제 또 포인트가 되는데, 가업 승계 주식과 일반 증여 재산은 이제 일반 증여 재산과 합산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업무 무관 자산 가액이 그러니까 자산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제 가업 승계 주식 특례가 적용이 되는 건데 그때 이제 업무 무관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보시다시피 비율에서 이제 빼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의 비율을 낮추고 사업 유관 자산의 비율을 높여야 되는 거죠. 이 업무 무관 자산 가액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사업 무관 자산 가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가업 자산 상당액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이제 비율이 이 혜택을 받는 이제 주식의 수가 적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사업 무관 자산 비율을 낮추고 그다음에 이 사업 유관 자산, 사업 무관 자산의 비율이 뭐 30%라고 이제 그 이외가 70%, 그러니까 특례 증여분이겠죠. 특례 증여분이 70%, 일반 증여분이 30%라 그러면 자, 특례 증여분을 70%가 아닌 80%, 그리고 일반 증여분을 20% 이런 식으로 낮추는 게 어떤 컨설팅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밑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증여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비교한 건데요. 이제 일반적인 증여는 이제 공제가 이제 5천만 원까지 이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는 이제 10억 원까지 세율은 이제 누진세율이잖아요. 10에서 50%까지. 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는 이제 120억까지는 몇 프로? 예, 10%. 120억까지는 10%. 자, 다만 이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는 뭐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자, 상속재산 가산은 10년 내 증여받은 10년 단위죠. 10년 내 증여받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지만 자, 기간에 상관없이 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게 되면 이제 무조건 상속재산에 가산이 된다라는 거, 그 차이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 자, 5년 사후 관리고 업종은 대분류, 그다음에 지분은 유지해야 되고요. 상속 시에 정산 대상이 된다라는 거 하나 더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이 계산한 예는 제가 이제 계산한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 이제 이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발표한 책자에 있는 내용을 제가 따온 거고요. 이건 2024년도가 아니라 2023년도 기준입니다. 자, A가 회사 지분 100%를 보유 중인데 이제 3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했고요. 자, 100만 원, 한 주당 평가액이 100만 원, 주식수 10만 주로 이제 사업 무관 자산 비율은 60%로 계속 유지를 가정한다라고 얘기했고, 제가 아까 포인트로 말씀드린 거는 사업 무관 자산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사업 무관 자산 비율이 뭔지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뭐 비사업용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과다 보유 현금이라든지, 자기 주식이라든지, 뭐 투자 상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사업용 그러니까 사업 무관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업 무관 자산 비율이 뭐 60%, 50%, 40% 낮아질수록 특례 증여에 대한 증여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영업의 컨설팅 포인트는 사업 무관 자산 비율을 얼마나 낮출 수 있냐.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단기간으로는 낮출 수가 없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어떤 어, 솔루션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비사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업무용이나 사업용으로 전환한다든지 처분한다든지 그리고 뭐 자기 주식도 마찬가지죠. 다시 양도를 한다든지 그리고 과다 보유 현금은 또 이제 3개월 이내에 이제 현금으로 바꾼다든지 그리고 가지급금은 배당 소각 등으로 회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솔루션이 같이 접목이 돼야 일단은 그 사업 무관 자산 비율을 낮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문제로 들어가 가지고 15년 후 기업 가치의 상승은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일단 사업 무관 자산의 비율은 낮출 수가 없다. 예, 왜냐면 이제 가정이 그렇게 된 거니까. 그 포인트가 뭐냐면 이 바로 이 기업 가치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빨리 시행해야 되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기업은 이제 바로 여기 기업 가치의 상승이 예상이 되거나 그죠? 후계자가 이미 확실하게 정해진 상태일 때는 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을 하루빨리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자, 그 이유를 한번 요 산식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본 건데요. 전체 지분율 100%를 자녀에게 승계 시 세부담입니다. 그래서 10만 주라고 아까 나와 있었고 100만 원이었고 1000억 원이었고 그러면 아까 6대 4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이 60%, 이쪽이 40%에서 6대 4로 나눠졌고요. 그래서 요 비율이 여기가 뭐 같은 1000억 원인데 여기가 800억 원, 여기가 200억 원이면 훨씬 더 특례 적용되는 게 많기 때문에 사업 무관 자산의 비율을 낮추라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낮추는 방법도 제가 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증여공제 받으시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증여공제 이제 10억 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과세표준은 이제 590억 원, 그리고 이제 399.5억 원인데, 이 세율이 이제 60억 초과분은 20%고, 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60억 초과분이 아니라, 이제 120억 초과분이 20%고, 120억 원까지는 10%입니다. 그래서 약간 요 산출 세액이 틀렸어요. 예, 지금 보시면. 자,
근데 이제 일단은 2023년도로 가정을 하고 하고요. 2024년도라고 하면 훨씬 더 납부 세액이 줄어들겠죠. 예. 60억 원까지는 10%, 120억 원까지는 10%, 그 이후에는 20%니까 이 산출세액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6억 원 정도가 달라지겠네요. 6억 원, 6억 원 정도가. 그죠? 예. 자, 어찌됐든 간에 그거 이제 2024년도라고 해서 넘어가고요. 자, 보시면은 112억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 189.3억 원이 나와서 두 개를 더하면 이제 301.3억 원이 됩니다. 일단 오케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확인한 거는 이 사업 무관 자산 비율과 특례 적용의 비율을 우리가 첫 번째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를 우리가 첫 번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가업 승계 15년, 그죠? 가업 승계 15년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세액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가업 주식에 다른 재산은 없으면 일괄공제만 적용했는데 지금 보시면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600억 원인데 자 보시면은 가업 상속 공제를 595억을 받으니까 여기는 아예 과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낼 세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낼 세금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지금 요 금액인 301.3억 원 그러니까 총 부담 세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 그러니까 2023년도 4월 1일에 냈던 301.3억 원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거죠. 이제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을 받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가업상속 공제 미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납부세액이 얼마가 되냐면 보시면은 175.5억 원이 됩니다. 이제 가업상속 공제를 받지 않고 자 그러면 이 175.5억 원에다가 과거 낸 301.3억 원을 더하니까 이제 476.8억 원이 이제 총 납부세액이 되겠죠. 과거에 냈던 돈도 어쨌든 내가 낸 돈이니까 우리가 낸 돈이니까 뭐 화폐 가치 상승 뭐 이런 것들은 떠나가지고 단순 비교로 자 그런데 이제 주식 가치가 이제 15년 뒤에 엄청나게 올라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죠? 주당 200만 원으로 두 배가 올랐어요. 두 배가 올랐고 보시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1000억 원이었던 게 2000억 원이 됐죠. 2천억 원이 됐고 여기에서 이제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는 받습니다. 최대 600억 원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다 보면 672.1억 원까지 된다. 물론 이제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상 이렇게 이제 큰 기업은 갈 일은 거의 없다라고 판단은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건 포인트가 두 가지였다. 그래서 특례 적용을 받는 비율을 높여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과세 특례를 적용 후에 적용을 했을 때 이제 보시다시피 상속세 계산 시에 상속재산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합산을 하는 것이고 이거를 적용을 안 했을 때는 증여 당시의 시가가 아닌 이제 지금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이제 세액 부담이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러면 승계 구도가 사전에 확정이 되고 그리고 기업의 가치가 상승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드는 기업은 보시면은 이제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바로 영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영업의 두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자, 2024년도 개정세법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또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매주 일요일 날 이렇게 이제 일요 법회라는 것을 통해서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이제 세미나 형식으로 해서 강의 및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들어오시고요. 또 이 법인 영업에서 좀 더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